일단은 제 작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삶에 대한 거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혹은 삶이 뭔지, 그리고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제가 유년 시절을 인천에서 보내면서, 그리고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한 10여 년 정도 살게 되고,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프랑스에서 삶을 살게 되면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저를 형성시켰던,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봤던 그런 사건들이 저에게 줬던 그런 영향들을 작업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다시 프랑스에서 인천이라는 도시로,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인천이라는 도시로 돌아와서 작업실을 얻으면서 그러한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작업에 대한 것들을 구체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 3년, 15, 16, 17년도 정도, 18년도까지는 인천 시리즈라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최근에는 인천 시리즈에는 저하고 제3하고 제 인생에서 만났던 타인,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랄지 그런 인물들과의 어떤 대화, 만남,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을 작업하기 시작했다면, 최근에는 제가 아닌, 제 삶이 아닌 타인의 삶, 그리고 타인의 어떤 공간, 그가 살아가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해서 작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작업은 지금 이게 제 홈페이지인데요.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전시 부분에 바다 산불이라는 이것이 있는데, 올해 3월에 그룹 전시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조기 종료가 됐던 전시인데, 이게 저의 가장 최근 작업이에요. 그래서 와일드 씨, 그리고 와일드 파이어라는 작업인데, 와일드 씨는 제가 생각하는 인천이라는 굉장히 어둡고 거대하고 깊은, 그리고 그런 성난 바다 같은 그런 이미지의 바다를 표현을 한 거고, 드로잉으로 표현한 거고, 이제 와일드 파이어는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브라질하고 호주에서 산불이 났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 거대한 자연과 인간 관계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표현을 한 건데, 저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막 거대 담론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뭐 되게 물질성이 강하거나 되게 무겁다거나 이제 이렇게는 작업을 표현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굉장히 조금은 시적이거나 혹은 단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조금 가벼운 형태로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만들고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드로잉 단계였었고, 또 그 이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작업은 인천 포구라는, 인천의 마지막 남은 포구라는 북성 포구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형상화해가지고 설치 작업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드로잉이라든지 설치물 혹은 영상,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네, 텍스트도 있고, 이제 영상 밑에다 텍스트를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설치 전시장이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을 형성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 중에 가장 큰 줄기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나알람의 대표 화두가 어떤 항해와 생존이라는 단어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 단어가 되게 와닿았었어요. 저는 인천 시리즈물 작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인천에서 태어났고, 인천 중구에서 심지어 태어났고, 저희 아빠가 바다 산업에 종사를 하셔가지고 닻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그 북성포구라는 앞바다에서, 거길 저희가 똥마당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거기서 거기 뛰어놀면서 배 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살아왔고, 그런 어떤 인천, 그리고 인천의 어떤 구도심에 있는
흔한 풍경이랄까? 이런 것들은 저의 가족과 저희 친척들, 그런 가족 구성원들한테 꽉 차여져 있는, 그렇게 자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은 영감을 사실은 줬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천 작업 시리즈를 하게 된 계기인데요. 보시면 세 가지의 책을 일단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인천 시리즈물을 작업을 한다고 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인천 뭐 수첩도 만들고 연안부두, 제가 사는 곳이 연안부두인데요. 연안부두 랩소디라는 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인천 산책이라 그래가지고 장률이라는 장률이라는 감독도 망종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뭐 중경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뭐 이런 필름시대 사랑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영화 제목으로 한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많이 진행하신 영화 감독이신데, 장률 감독하고 저하고 인천을 거닐면서 이렇게 나눈 대화를 녹취해서 인천 산책이라는 책으로 제가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인천 뭐 산책, 인천 수첩, 인천을 걷는 시, 인천 사람, 인천 풍경 이런 식으로 좀 5개 그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인천에 살면서 인천 시리즈 작업을 인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오해죠. 제가 처음에 인천 작업을 꾸준히 시리즈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인천 작업을 인천에서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왔고, 타 지역에서 서울이 됐든 뭐 어디 청주가 됐든 어디 제주도가 됐든 타 지역에서 인천이라는, 좀 세잖아요, 인천이란 단어가. 이제 그런 인천을 중심으로 한 소재로 한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재미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리고 각종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각 지역에 퍼져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의 이름이 한 사람한테 굉장한 향수, 혹은 그런 마음의 어떤 애잔함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장률 감독의 작업이 됐든 혹은 어떤 시인이 그 구월동에 사시는 분인데, 동인천이라든지 구월동에 있는 어떤 사적인 장소나 지명이나 길거리들을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시를 쓰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읽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더 친밀함 혹은 더 내 삶과 더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는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나알람 이 발표가 15년도에 제가 인천 수첩 만들면서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받고, 또 2015년도에 제가 인천 아트플랫폼에 입주를 했었죠. 그때 입주했었던 이래로는 인천에서 뭘 사실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외부에서 했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타 지역에서 전시를 하면서 서울이나 청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등지에서 전시를 하면서 한 최근 3, 4년 이내였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 만남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인천 풍경이라는 지금 이제 화면에 떠 있는 이 전시는요, 2018년도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진행된 전시인데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고, 전시 장면을 보시면 뭐 인천의 풍경을 담담히 기록했다거나, 혹은 제 이야기를 글로 써서 텍스트로 액자화해서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이거는 백인태 작가가 저한테 줬었던 작업인데 제가 그냥 걸어놨어요. 그랬고, 이건 인천 사람이라는 약간 절규하는 모습의 그런 건데, 약간 뭉크 작업하고도 느낌이 그렇긴 한데 약간 그렇게 잡아봤어요. 그렇게 구성을 해봤고, 이거는 토끼 소나타라는 작업인데요. 제가 토끼를 키워요. 근데 이 토끼가 인천 풍경을 저도 모르게 먹은 거예요.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토끼가 습관이 있거든요. 그 종이를 되게 집착하고 자기 태도를 되게 고수해요. 개는 인간하고 친숙해져가지고 많이 인간에게 수용이 되고 이렇게 서로 타협점을 많이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끼도 애완화되어져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토끼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미국 등지에서도 애완으로 토끼를 많이 키우지만 토끼처럼 참 자기의 스타일을 혹은 제가 키우는 토끼만 자기 스타일을 너무 고수해가지고 저랑 타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토끼를 봤을 때 참 현대미술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난해하고 나 앞에서 웃으셔가지고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참 너무 사랑하고 참 알고 싶고 참 너를 존중한다 나는 이제 이런 의미로 토끼를 바라봤고 실제로 토끼의 그런 태도나 그런 모양들을 제가 작업화 시켜가지고 토끼의 언어랄지 토끼의 귀랄지 혹은 뭐 토끼, 그러니까 이런 또 토끼의 행동 양식이랄지를 이렇게 토끼 책에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낭독 영상으로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얘가 마침 인천 풍경을 잘 씹어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작업화해가지고 참 훌륭한 작가시죠. 그래가지고 캐고 그다음에 토끼의 욕망. 그 얘가 늘 갈구하는 그 욕망, 알 수 없는 그 언어를 제가 기록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영상으로 그래가지고 한 10여 분 정도 되는 영상 여기에 이 주황색 요거로 했고 좀 이따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전시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흙 같은 것도 제가 재밌어해가지고 얼굴이라는 건데 이런 작업을 했고 이 작업은 파란광선에 있을 때 했었던 건데 파란광선 얘기는 이따가 해드릴게요. 이게 그 책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 작업의 소재는 이런 식으로 뭐 텍스트 일단 텍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텍스트는 이제 언어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건데 텍스트라는 말 자체가 제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드로잉 하는 거 습관적으로 드로잉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드로잉을 그대로 어떻게 오브제로 혹은 영상으로 혹은 뭐 설치물로 표현해내느냐 이것이 저의 작업의 목표인 것 같고 뭐 때로는 친구가 보낸 편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작업화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형식은 단순하고 그냥 상징적이고 이래 보일지언정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얘기는 거의 다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낭독 영상 여기에 보이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2명의 인천을 오가는 친구의 이제 제가 안 나오고 제가 나오는 영상도 낭독 영상이 처음에 있었고 저도 낭독을 했고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앞으로는 저를 쓴다 그러면 좀 진짜 어떤 주제가 있을 때 따로 쓰도록 하고 이제 타인의 삶, 타인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장소를 오가는지 혹은 그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이제 영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협업을 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사람 전시도 이제 갤러리 1지로에서 했고 17년도에 2인 전시를 했었고요.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만났던 작가가 또 인천 사람이어가지고 서로 놀래면서 서로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또 교집합적인 지점을 이제 전시를 했었고 이때도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 비디오 칸에 보면은 걷는 시 사실 걷는 시가 이제 인천을 걷는 시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쓴 몇십 편의 시 중에서 한 10개를 골라가지고 인천 구도심을 돌면서 제 입으로 나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인천을 걷는 시라는 영상을 만든 거예요. 시를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것이 낭독 영상, 아까 말씀드린 낭독 영상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을 집중적으로 낭독을 하는 건데 뭐 서울이라든지 그 텍스트하고 관련되면서도 조금은 현실하고 조금은 떨어져 보이는 그런 약간 생경한 곳을 제가 평소 좋아하던 곳 여기 경복궁인데요. 경복궁인가 덕수인가 그 옆에 있는 데인데 경복궁. 그래서 거기서 했고 여기 산성 여기 동대문 보이는 그 뒤에 산성 있잖아요. 거기 외곽 거기에서도
인천 인터뷰 같은 거를 읽었고, 제가 쓴 시 같은 거를 밤의 심포역이라든지 이렇게 장소를 구체적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했고, 이제 이것 중에서 제가 뭐 버틀비의 허먼 멜빌의 버틀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FG에 나오는 어떤 비평글이라든지 뭐 오정희 그 중국인 거리에를 쓴 오정희 작가의 글을 캡처해서 인용해서 읽는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걸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텍스트도 좋아하고, 사실 지금 요즘에 책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먹고 살려고. 그래가지고 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쉬다가 저 직장을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와, 책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우연히 면접을 봤다가 일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텍스트, 문학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또 많이 얻어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친구들, 이 낭독 영상 이게 1이고요. 2를 보면 이제 제 2명의 친구가 나오는데요. 친구이자 뭐 이제 인천을 오가기도 했고 인천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하는 그런 자기 나름의 애정과 사건들, 뭐 그런 것들을 가진 친구를 섭외를 했는데 흔쾌히 참여를 해주셨고, 자기 텍스트를, 자기 글을 쓴 걸 읽은 것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또 문학 작품의 작가를 인용하기도 해가지고 사전에 여러 번 미팅을 해서 그것들을 소스를 모아서 이제 나중에 전시장에는 꼭 프린트를 해서 놓아두고 그거를 관객이 가져가게끔 해서 집에서 읽어보시게끔 하고, 이제 사이트는 거기에 기입을 해놔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작업에 대한 오해가 어쨌든 생겼던 거잖아요. 제가 인천 시리즈 작업을 하고 인천이라는 소재, 인천에서 태어났고 자꾸 인천에서 살고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그러면은 서울에 가면 하루 걸러 하루씩 가고 매일 가기도 하는데, 야, 서울에 왜 왔냐고 하고, 야, 인천에서 뭐 하냐고 하고 하는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생경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작업에 대한 오해, 혹은 한 미술 작가의 작업을 읽는 법은 한 권의 책을 읽는 거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책 제목을 알고 있고 책 작가 이름이 여기 써 있고 표지 이미지를 안다고 해서 그 책을 다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또 안에를 들여다 봐야 되고, 어떤 걸로 구성이 됐는지 목차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작가의 세계관을 알기 위해서 다른 책도 또 들여다 봐야 되고, 그 책 안에 있는 다른 비평문도 읽어봐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미술 작가의 작업도 정말 요즘에는 또 알기 쉽게 현대미술이 너무 난해했다 보니까 과거 몇십 년 동안 되게 비평의 영역이라든지 책이라든지 화집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친절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친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각 예술이다 보니까 또 사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많은 장르를 미술은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현대미술은 난해하고 어렵다, 요즘엔 또 팬층도 많고 스타 작가들이 많이 탄생했기 때문에 더 친숙하고 또 큰 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저처럼 또 성장하고 있는 작가들 혹은 이제 다른 분들의 작업이 그래도 조금은 궁금하시다고 생각이 들면 홈페이지라도 들어가서 영상이라도 하나 보고, 아, 이런 영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책도 있을 수 있지만, 아, 미술 작가는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표현 기법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해 가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 뭐 5년 10년 동안 이 작가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또 어떤 새로운 작업을 내서 내가 그거를 내 삶에 수용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수많은 문학 작가라는 넓은 문학 작품이라는 세계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선별해서 장르를 구성해 가듯이 미술 작가의 작품도 저는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요번에 나알람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되게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인천 사람 전시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천 사람 전시에서는 역시 이
포구 영상도 있었고, 책 집어 가게끔 무료로 나눠드렸고, 드로잉 전시 있었고, 또 이제 함정식이라는 작가의 영상 작업도 이제 같이 전시가 됐었던 작업이고요. 또 뭐 배치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작은 거 조금 많이 보고 관심을 가져야지 볼 수 있는 작업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작업을 하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작업들도 해왔고, 이거는 이제 플랫폼에서 오픈 스튜디오 했을 때 제 작업 같은 거 모아서 그 공간에다가 놓으면서 전시를 했었던 거고, 이때도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막 작가 작업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어떤 여자 선생님 같은 분이 찾아오셔갖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랬냐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실 때 제가 또 뿌듯함을 느꼈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바다의 정원이라 가지고 이렇게 바다 밑에 떠도는 어떤 쓸쓸함 이런 것들을 옛날에 이거 2015년도 건데 그때 이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닥에 늘어놓는 거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작업들 혹은 공간에서 조금 생경한 곳 이렇게 찾아가지고 전시를 했었고, 이거는 파란색이라는 종이를 이렇게 여러 번 잘라가지고 계속 재구성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모양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약간 저한테는 그런 형상 자체가 영향을 많이 줬어요. 제 작업에. 그렇게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계속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혹은 사라지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삶이라는 생각도 들고 관계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이 텍스트가 살아 없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라는 느낌도 들고, 이거는 바닥에다 제가 텍스트, 이게 처음 장면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바닥에 빼곡히 뭔가 텍스트가 다 쓰여져 있었어요. 이거를 관객들이 밟아가면서 없어졌어요. 그게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유심히 보지 못하면 또 보이지는 않는 것들이었는데, 제가 평소 좋아하던 시구라든지 텍스트를 다 찾아가지고 모조리 다 적었던, 이거는 좀 더 하고 싶어요. 또 제가 이 작업을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해왔고, 제가 최근에 최욱경 작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애들하고 봤었는데, 제가 가르친 애들하고 그림도 그리고 했었는데 그 시집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집을 열었는데 너무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슬프다. 1988년 종이의 수채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보이지만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슬프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산 풍경을 엄청 많이 그리셨잖아요. 그 추상화로. 제가 평소에도 그분의 작업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산이 너무 좋아서 너무 슬프다. 그 말이 너무 제 작업이라든지, 이것도 1983년에 쓰셨더라고요. 제가 83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영상 찍은 걸 보면 Beautiful Sounds and Video 1이라고 해가지고, 비디오 1이라고 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이제 아름다운 소리와 영상에 대한 시리즈를 제가 만들고 있는데,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되게 저도 슬프다고 생각하면서 지냈었거든요. 이렇게 슬프도록 인간은 아름답고 참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구나. 인간 한 인물이라는 게, 인간상이라는 게. 그리고 근데 되게 웃기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는, 앞으로 찍을 영상에는 아름다운 인물, 그 다음에 그 인물이 얼마나 슬프게 살아가는지, 혹은 얼마나 고독한지, 혹은 그 일상이 얼마나 웃긴지, 우스꽝스러운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영상은 가장 최근 작인데요. 18년도께 인천, 서울, 뭐
필리핀, 뉴욕이라든지 혹은 다른 지역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만난 동물이나 인간의 관계 혹은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자연의 모습, 도시에 있는 자연의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고, 이게 가장 최근작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 작업이 인천 시리즈만 있는 거는 아니고 또 낭독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3 people's reading, 그러니까 3명이서 리딩을 같이 한 전시가 있는데, 제가 버려진 토끼를 장충동에서 데려왔어요. 그 버려진 토끼의 어떤 근원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3명의 작가가, 3명의 영상에 나온 인물이 했고, 자기가 가장 최초로 사랑했었던 근원을 찾아가는 낭독 퍼포먼스를 셋이서 릴레이식으로 3권의 책을 읽으면서 서울 시내에서 진행을 했고요. 종로에서 을지로 거쳐서 장충동까지 가는 어떤 루트를 제가 짰고, 그 다음에 3 오픈 제스처라고 그래서 16년도에 4명의 제가 기획을 따서 4명이서 협업을 했고, 이제 전시도 진행하고 현장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1시간짜리를 진행했었던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오픈 제스처 있고, 리틀 제스처는 이제 카프카라든지 다자의 오사무의 책이라든지 그 이미르게 압록강은 흐른다에 보면은 이분이 잠깐 제물포에 내려가지고 그 전쟁통인가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이미르기 새 문물, 시계라든지 이런 시간의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삶을 알아가는 생경함 같은 거를 보면서 제가 되게 이제 이거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플랫폼 B동에서 이제 아래에 우리가 보여지게끔 B동 1층에서 우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관객은 2층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게끔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인트로 영상 틀고 각각 사운드 아트, 전영산이라는 사운드 아티스트가 노이즈 만들고, 함정씨 작가 낭독하고, 정태호라는 아코디언 하시는 분이 이제 아코디언 연주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의 극 형태로 약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이 있었고, 리듬 오브 리딩은 영상은 지금 없지만 작가들, 입주 작가들하고 릴레이식으로 박자에 맞춰서 그 박자에 맞는 텍스트를 자기가 선정을 해서 이제 템포에 맞춰서 했었고, 가장 빠른 템포를 가진 사람은 좀 난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3 세레나데는 김온이라는 작가와 오혁재라는 음악 하시는 분, 그리고 저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서 여기서 이제 파랑강선이 나오네요. 파랑강선 처음 오픈했을 때 7월 7석에 제가 7월 7일에 오픈을 했는데, 7월 7석 비 오는 날 우리가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비가 정말 왔고, 이 김온이라는 작가가 비 오는 곳에서 우산을 쓰고 확성기를 대고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그 책을 읽었는데, 오히려 그 동네 분들이 그걸 다 들으시고 밤이었지만 굉장히 좋았다고, 나도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하고의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걸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피드백을 주실 정도로 이제 좋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기획전이었고요. 사실 파랑강선이라는 공간은 제가 작업실로 쓰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카페이면서 전시장이면서 뭐 공연장이면서 막 내 작업실이기도 하면서 한 여러 가지 정의 내릴 수 없는 어떤 약간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기획이라는 거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개인의 전시도 기획을 하는 거지만 저도 타인하고 만나서 전시를 하면서 오픈 블루스라는 전시가 있었는데요. 이 전시도 이제 5명의 다른 장르에 있는 작가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작가들을 모아가지고 블루스라고 해서 블루들,
그러니까 파란색이라는 주제를 던져주고, 아까 세레나데 같은 것도 제가 김원 작가한테 세레나데라는 주제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 세레나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읊는 그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쓰는 고통스러운 음악을 그 얘기하는 그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를 가지고 오셨던 건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참여해주신 작가분들이 다 파란색이라는 거를 주제로 갖고 와서 풀어주셨고,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전시였고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란광선은 딱히 큰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제 즉흥적인 그때 당시에 어떤 상태로 큰 수익도 없이, 그리고 뭐에 어떤 지원금 같은 것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운영을 했고, 근근히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애들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미술 교육 같은 걸 해야만 했고, 지금 박물관에서 하는 일도 어쨌든 애들 교육 컨텐츠 관련해서 만드는 거여가지고 또 관련이 있는 업무기도 하고, 또 파란광선 네, 늘 근데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파란광선을 누가 이거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누가 올까? 왜냐면 너무 뒤에 있고 언덕에 있고 어두워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그런 어떤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그래도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지점이 저한테는 신기했고, 지금도 인스타그램에 파란광선 없어져서 아쉽다라는 피드가 이렇게 가끔 게시물에 올라오면은 저도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교회에 자작나무가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이렇게 좀 작은 나무가 세워졌었는데, 이렇게 사삭사삭 하면서 7년 동안 저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12년도에 열어서 17년에 닫았으니까 5년인 것 같은데, 7년이 아니고 5년 동안 같이 있다가 이거를 베어서 없애버렸어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나 속상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교회에 있는 카페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나무를 잘라버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파란광선도 문을 닫았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작업으로 풀어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돌아왔을 때 다양한 타 지역을 이렇게 지내면서, 서울에서도 이제 10년 정도 살았고 프랑스에서도 한 3년 살고 하다가 인천에 다시 올라왔을 때 그 혼란스러움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정체성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인천을 주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중학교 때까지는 인천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아주 멋있고 세련된 도시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중구가.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었고, 도시가 변했고 제가 살던 지역도 낙후돼 버리고 고립되어 버리고 또 다른 신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무질서한 모습을 작업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다시금 파란광선 같은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네. 힘들어요. 이게 근데 공간을 멋있게 운영하려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그런 어떤 확실한 메시지와 시스템을 가지고 멋있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그치만 재미는 있었고, 또 진짜 어떻게 다시금 내가 그런 시절을 보낼 수 있을까? 없죠. 현대 미술이 아직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현대 작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현대 미술 작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김온이라는 작가도 너무 좋은 작가고요. 지금도 계속 그 듣기, 쓰기, 말하기 연구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한 명은 마크 까미유 셰모비츠라고, 저 프랑스 있을 때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작가? 지금 막 80살 먹은 할아버지인데 아직도 동시대 미술 하시고
진짜 너무 작업이 자연스럽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진짜 섹시하고 멋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 사람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대미술 작가 그 덕수궁에서 하는 전시 며칠 전에 보러 갔었는데요. 야외에서 하는 거 그런 되게 다양한 작가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 네, 그리고 다양한 작업들을 해왔는데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작업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네, 아름다움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움. 그리고 토끼 작업도 계속 하고 싶어요. 욕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삶, 타인의 이야기 이런 거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